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우리 오늘 배워볼 작품은 누황사예요. 계속 이어서 가사 작품 배우고 있는데 이 누황사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짝 설명하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일로라는 이분은 임진왜란에 직접 참전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전쟁에 가서 열심히 내가 막 싸우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양반이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완전 풍비박산이 나 있는 거야. 너무 가난하고 내가 집은 신경을 못 썼지 뭐 땅을 경작할 어떤 돈도 없어,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누추한, 이 항은 원래 거리라는 뜻인데요. 누추한 거리 혹은 누추한 집에 대한 노래를 부른 게 누황사입니다. 누군가가 친구가 얘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야, 너 전쟁 끝나고 집 가니까 요즘 사는 거 어때? 물어보니까 아, 나 진짜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나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답장으로 보냈던 작품이 바로 이 가사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뭐 시기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이후기 때문에 조선 후기야. 그런데 조선 후기로 완전히 넘어가서 뭐 어떤 현실적이고 뭐 실제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이게 조선 전기의 내용, 어떤 스타일과 조선 후기의 스타일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리고 우월할산 이내우이 더디없다. 어리고 우월할산, 우리 어리다라고 하면 고전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해석하는 거 다들 아시죠? 어리석고 우월하다라고 하면 뭐냐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은 이내 위에가 더 없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몰라. 내가 제일 멍청하고 내가 제일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륭화복을 한알기 붙여두고, 길흉화복 뭔지 아시죠? 길하고 흉하고 안 좋은 거. 안 좋은 일, 복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로 바꾸자면 운명. 이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 요 운명을 다 어디다 붙여둬요? 하늘에 붙여둬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무슨 론적 관점? 운명론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운명론적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황 깊은 곳의 초막을 지어두고, 누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죠? 누추한 거리에 깊은 곳에다 뭐를 지었냐면 초가집을 하나 지었어. 초가집을 지어두고요. 풍조우석에 석은 잎이 섭이 돼야. 풍조우석이라고 하면 바람이죠. 보는 아침. 아침에 부는 바람, 저녁 석자의 비유자입니다. 저녁에 내리는 비. 긍정일까 부정일까? 당연히 부정이죠. 바람과 비가 막 내리는 그 상황에 썩은 지피예요. 썩은 지푸라기. 여러분, 썩은 지폐 가지고 우리가 불을 내면 불이 잘 탈까요? 바짝 마른 장작으로 태워야 불이 잘 탈 거 아니야. 썩은 지피, 섭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섭은요, 땔감 얘기하는 거예요. 땔감이 되었대요. 그럼 썩은 지프로 불을 피우니까 어때? 막 안 좋은 연기가 막 나겠지? 서호밥 다톱죽에 연기도 하도할시야 이러네요. 서호밥 다톱죽이라고 하면 밥과 죽인데 굉장히 적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홉은 지금 단위거든요. 부피 단위예요. 뭐 200ml 좀 안 된대. 근데 그 정도의 밥에다가 밥을 끓이는데 연기가 하도할시야 하면은 많기도 많구나. 우리 그대로 외우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막 연기가 나고 있는 거야. 그나마 조금 밥살 가지고 죽을 끓이는데. 설대인 숭냉에 빈배 새길 뿐이로다. 설대인 숭냉이라고 하면 덜 데운, 불이 지금 시원찮으니까 잘 데워지겠어? 덜 데운 숭늉이라고 하면 우리 누룽지 끓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빈배를 속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물 잔뜩 넣어서 물죽을 끓여가지고 최대한 그걸로 그냥 내 배를 속이는 거야. 나는 배부르다 이러면서. 생애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자, 생애가 이러하대요. 내 생애는 지금 어떤 거야? 이 위에서 본 생애는 마이너스지. 내가 생애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장부의 뜻. 나는 원래 양반이었어. 난 사내 대장부란 말이지. 이 장부의 뜻을 내가 옮기겠느냐라는 건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난 장부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서리법 우리 가사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자, 안빈일념 중요한 단어 나왔다. 위에 있는 장부의 뜻이랑 같은 단어인데요.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즐기고 있는 그런 자신만의 신념. 그것을 나는 적을망정.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수의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수의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지금 같은 의미 선생님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좇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날로조차 날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저하다. 더 극심해지고 더 안 좋아지고 그것이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의 어떤 힘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양반이 이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관념적이거나 자연 친화적이거나 충성심, 효성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 특이한 점 보이시나요? 그동안 배웠던 가사랑 약간 다른 점이야. 이거 이따 뒤로 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 유여하며. 가을은 어떤 계절이지? 우리 추수하는 계절이죠. 농부들이 추수하는 계절이야.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겠어? 없겠죠. 가을에도 곡식이 없는데 봄이라 있겠으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겨시랴. 주머니라고 하면 이거 다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곡식이 담겨있는 주머니. 그러니까 곡식이 없는데 병은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병이라 담겨있겠냐? 술병도 비어있다는 거야. 왜 굳이 술을 얘기했겠냐 하면 양반이잖아요. 양반들은 풍류를 즐길 때 보통 뭐를 마셔? 술을 마셔. 술을 마신다는 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도 내가 부족한데 봄이라고 넉넉하겠냐? 곡식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 채워져 있겠느냐? 서리법을 통해서 지금 서리법과 하나 더 찾으면 우리 구조적으로 뭐 있지? 이 두 줄이 지금 대구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법 같은 경우에는 통사 구조의 반복 또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 같은 반복이 두 번 나란히 일어나서 박자를 형성하고 있는 게 대구법이거든. 대구법과 서리법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아시죠? 아무튼 지금 가난하대.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자, 빈곤한, 이렇게 빈곤하고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대. 이거 약간은 과장이죠. 나밖에 없진 않은데 그 정도로 자기가 힘든 거야 지금.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는가. 기한이라고 하면 여기 기는 배고픈 거예요. 굶주림과 한은 추운 거야. 그래서 추위와 배고픔이 절신, 몸을 괴롭힌대요. 몸을 막 끊을 정도로 너무 괴롭게 하는데 일단심을 잊을는가. 일단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일편단심 아시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나의 어떤 이 일편단심, 이 마음을 잊겠느냐. 여기도 서리법이네. 분의 망신 하야 죽어야 말년 어겨 하면 분발한다는 거예요. 분발하는 것을 자기가 옳게 여겨서 망신, 몸신자거든요. 몸을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챙길 겨를도 없이 나를 그냥 다 잊고 분발해야지. 그러면서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여겼대요. 이거 지금 전쟁에 참전했던 거 얘기하는 거거든.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나는 내 몸을 잃을 정도로 분발해서 난 죽어도 돼. 이러면서 막 싸웠던 거야. 우탁운항이라고 하면 이제 군인들의 주머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마다 줌줌이 모아 넣고 주머니마다 이렇게 막 군인일 때 내가 막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이셔. 병과 오제라고 하면 병과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지. 임진왜란 오제 5년 동안 감사심이라고 하면요. 이 감사심 용감하다 할 때 용감할 때 감자야. 그래서 용감하게 죽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죽을 사자고는 내가 용감하게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시서별하야 몇백전을 진연구. 이시서별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죽음을 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서 그러니까 굉장히 막 싸울 때 열심히 싸웠던 걸 얘기하지. 하야 몇백 번의 전투를 내가 지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임진왜란에 가서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싸웠느냐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과거 얘기를 왜 했겠어? 과거 임진왜란에 갔다 와서 집이 가난해졌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일신이 여가 있사 일가를 돌아보랴. 일신이라고 하면 내 몸. 내 몸이 여유가 없는데 집을 어떻게 돌아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전하고 오니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노 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자, 지금부터는 집안이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노 장수라고 하면요. 긴 수염을 가진 노비,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 노비는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종이 자신을 주인 취급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고여춘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고여춘급이라고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봄이 돌아와서 농사 지어야 돼요 하고 알려주는 거야. 누군가가 봄 돌아왔으니까 너 이제 농사 지어야 돼 라고 시기를 알려주는 그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그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고 나한테 알려주겠니요. 그거 원래 종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 경당 문노인들 늘 다려 물을 능고. 자, 경당문노라고 하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 비슷한 거예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경작하는 거. 농사를 경작하는 건 노비에게 물어봐야 마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원래 해석하자면 뭐냐면 어떤 것을 할 때는 그것의 전문가한테 묻는 게 맞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비가 지금 없는 거야. 누구한테 내가 늘 다려 누구에게 그것을 묻겠느냐. 물어볼 사람이 없다. 물어볼 수가 없다. 군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군경가색이라고 하면요. 내가 스스로 경작하고 씨 뿌리고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게 이내 분,
나의 분수, 나한테 맞는 일인 줄 알고 있다. 그런가 봐. 내가 짓는 게 맞나 봐. 나의 분수인가 봐, 그게. 이렇게 얘기했어. 신야 경수와 농상 경홍을 천타할 리 없건만은. 자, 신야 경수, 농상 경홍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고어 나오면요. 일단 의심해봐.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고사 인용 안에서 누구들이냐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야. 농사 짓는 노인, 뭐 잡초풀 많은 데서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천하다. 비천하다고 할 사람, 이가 없건만은,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걸 가지고 천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만, 아무려 갈고전들 어느 소로 갈로 손고.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가려고 한들 뭐가 없어? 소가 없대요. 어느 소로 내가 이걸 갈아야겠느냐. 소가 없으면 경작을 그 큰 땅을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가 없네 라는 걸 깨달았어. 이 소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은제. 한기태심이라고 하면요, 봄에 오는 엄청 극심한 가뭄을 얘기하는 거야. 가뭄이 엄청나게 심해서 시절이 다 늦었대요. 어떤 시절? 경작을 해야 되는 시절이 다 늦었어. 그러니까 농사의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봄에 씨 뿌려야 되는데.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서주라고 하면 서쪽에 있는 논둑이에요. 논둑에, 높은 논 쪽에, 그쪽에 잠깐 갠 열비라고 하면요, 잠깐 지나가는 비야. 소나기를 생각하면 돼. 비가 이렇게 지나가다 막 쏟아졌나 봐. 그러니까 도상 무원수를 반만간 대어두고 내가 이제 내 논에다가 물을 댈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야, 형편이. 근데 비가 막 왔잖아. 반가워. 그래서 도상, 길 위에 있는 무원수라고 하면 무원, 근원이 없는 물. 그러니까 구덩이에 그냥 보인 그런 물을 갖다가 반만간 대어두고, 물이 많지는 않으니까 내 논에 반 정도만 채웠대. 반만간 대두고 소환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자, 논에 물을 반 정도 대고 나니까 빨리 경작을 하고 싶은 거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머릿속에 퍼뜩 뭐가 떠올랐냐면, 누군가 이전에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소 한번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 소 한번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엉성하게 하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엉성한 말씀을 했다는 건 뭔 소리냐면 탐탁치 않게 한 거야. 그냥 소 한번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린 그 말 믿어 안 믿어? 보통 눈치 있는 사람들 안 믿지. 다시 얘기 안 하잖아.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여기냐면, 친절호라 너긴 집의, 와, 저 사람 진짜 친절하네 라고 여긴 그 집에 언제 가냐면 달 없은 황혼의 허위허위 달아가셔. 자, 달도 없는 황혼, 해가 질녘인데 아직 달도 안 떴어요. 그러면 어둡다는 거거든. 왜 굳이 달이 없을 때 갈까? 이 사람의 신분은 양반이야. 지금 딱 봐도 앞에 소가 없어? 그러더니 비가 왔어? 물 대놓고 이제 뭐 빌리러 가? 소 빌리러 가는데 창피하잖아. 그래서 달도 없는 이런 어떤 어둠 속에서 허위허위. 이거는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어떤 모습 생각하시면 되냐면 허둥지둥 가는 거야. 왜? 막 급하거든. 아무도 없을 때 빨리 막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가. 근데 생각해보시면 양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 원래 발견되나요? 발견 안 되지. 조선 후기에 어떤 몰락한 양반들,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양반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허위허위 달려갔어. 굳이 닫은 문 밖에 어득히 혼자 서서, 굳게 닫혀있는 그 문 앞에요, 혼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어떻게 해? 큰 기침 아하미를. 아하미는 뭐냐면 에헴 하는 거야. 에헴 하는 거를 양부토록, 꽤 오래도록, 양부토록 하면 꽤 오래도록 하온 후에. 여러분 갔으면 뭐 하면 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똑똑 뭐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괜히 자기가 봐도 좀 민망하고, 이렇게 나는 그래도 양반이라 이렇게 직접은 못하겠고 하니까 엠 하면서 한참 동안 하고 있었던 거야. 언제 나오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나옵니다. 하온 후에 어와 기 뉘신고 하고 집주인이 얘기했어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세요. 누가 얘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먼저 말해요. 어와 기 뉘신고. 아이고, 거기에 누구 계세요? 누가 오셨나요? 하니까 염치없산 내옵노라 이래요. 염치 없는 저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제가 왔어요 하고 내옵노라 할 때 얘는 이제 화자겠죠. 화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경도 거인디 기 어찌 와 계신고. 초경도 거이다라고 하면 뭔 소리냐면 7시에서 9시가 초경이거든. 7시에서 9시면 우리한테 완전 아침이지. 공부할 때 완전 아침 학원 가 있을 시간인데, 여기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완전 어두운 시간이에요. 달도 없대잖아. 이 늦은 시간에 어찌 와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반가워하는 것 같아? 안 반가운 것 같아? 안 반가워. 별로 안 반가운 거야 지금. 연년의 1억이 구차한 줄 알건만은. 연년의 1억이라고 하면 매년.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얘가 처음이 아니구나.
얘 이전에도 소 빌리러 갔었구나. 내가 매년마다, 매해마다 이러는 게 구차한 줄을 알긴 하는데요.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소 없은 군가에 해엄마나 왓삼노라. 자, 여기까지 다시 누가 말해? 화자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소가 없는 군가, 가난한 우리 집에 해엄, 근심 걱정이 많아서 제가 왔어요. 뭐 해달래? 소 빌려달라는 뜻이지. 공안이나 값이나 주엄즉도 하다마는, 자, 주인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공안이나 하면은 공짜로 주든, 값이나 값을 내고 내가 값을 받고 주든, 내가 줌직도 한데 내가 널 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한참 얘기합니다. 다만 하면서 뭔가 조건을 붙이는 거야. 어젯밤에 건앤집 저 사람이, 자, 건너집 사람이 어젯밤에 왔었대. 저 사람이, 이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화자 아닙니다. 목 붉은 수기치는 뭐냐면 쑥광이야, 쑥광. 자, 목이 붉은 쑥광을, 그러니까 좋은 놈을 갖다가 옥지읍에 구워내고, 옥지읍이라고 하면 옥구슬처럼 거품이 뽀글뽀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에다가 이 쑥광을 튀겨내고요. 갓 익은 삼해주를, 그러니까 갓 익은 삼해주는 굉장히 좋은 술이에요.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나한테 쑥광했다가,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치맥 한 잔 대접을 했다는 거야. 심지어 되게 좋은 술 했다, 좋은 꽝을 데리고 온 거잖아.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을런구. 내가 이런 은혜를 또 어떻게 안 갚을 수 있겠어? 여기도 서리법이네. 내가 그래서 받은 게 있거든. 내일로 주마 하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숙광을 대접한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내일 줄게 하고 큰 언약, 말로써 내가 약속을 하였거든. 시략이 미편하니 사설이 어려해라. 시략이라고 하면 약속을 어기는 거죠.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치가 않아. 내가 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사설이 어려워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사정이 있어요. 까지 얘기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준대 안 준대? 안 준대. 여러분 이거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야 내가 어제 다른 애랑 약속해서 너한테는 소 못 빌려주겠다가 첫 번째.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봐도 약간 불편하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 뻥이라도 가져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했을 때부터 약간 언짢았던 거야. 그래서 우린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이 화자가 소 주인에게 수모를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모를 당함. 좀 민망하죠? 그지? 양반 신분에 가서 소 좀 제가 염치불구하고 빌릴게요 했는데 야 옆집 애가 나한테 숙공했다가 좋은 술 대접하더라. 너 뭐 그런 거라도 좀 가져오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되게 눈치 보이는 상황이에요. 하나만 더 특징을 얘기하자면요. 조선전기에 등장했던 어떤 가사의 특징보다 좀 더 특이한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정말 사실적이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려고 대화를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 인용을 통해서 약간은 특이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화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여기까지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화자가 풀이 죽었어. 뭐라고 하냐면 실이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실제로 그러하다면 제가 뭐 설마 어이하겠어 어쩌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먼덕 숙이 쓰고 측없은 집신에 설피 물러오니 헌먼덕이라고 하면 멍덕이요. 그 지프로 된 모자입니다. 헌 모자와 축없은 집신이라고 하면 지푸라기 이 축이 다 떨어진 뒤축이 다 떨어진 집신을 지금 어떤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보여주는 소재들인 거지. 집신에 설피. 자, 우리 아까 허위허위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수모를 당하고 터덜 가는 거야. 원래 양반은 어떻게 해야 돼?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의 개짖을 뿐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풍채 적은 형용. 이 모습에 풍채가 작은 나의 이런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에 누가 짖어? 개가 짖는 겁니다. 개. 여러분 개는요. 우린 지금 너무 예쁜 우리의 친구들이지만 당시에 개가 짖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야. 누구도 나를 무시해? 개도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걸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뭐 수능이나 이런 모의고사에 등장할 때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표현보다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 소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자, 와실이라고 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달팽이 집이거든? 뭔 소리냐면 아주 작고 누추한 집을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집. 집에 들어가서 잠이 와서 누워있겠냐. 서리법이에요. 잠이 와, 안 와? 안 와. 수모는 당했지. 손은 못 빌렸지. 농사는 망했지. 지금 막 잠이 안 와요. 북창을 비교한 자 세배를 기다리니 북창을 비교한 자 북쪽 창을 기대고 앉아서 기대 앉아서 세배라고 하면 새벽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니 지금 잠이 안 와서 밤을 새고 있는 거야.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하늘 도운하다. 자, 무정한 대승. 이 무정한 대승이 누구냐면 오디세야, 오디세. 우리가 좀 아까 앞에서 개 보고 왔는데요. 개랑 똑같은 어떤 소재예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 상관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오디세가 원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지적인지 모르겠는데 삐약삐약 소리를 내가지고 야 지금 농사 지을 때야 너네 농사 지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새래. 그러니까 농사의 때를 알려주는 새인데 얘가 인의 한을 돋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 내 한을 더 돋구는 존재로 나왔네요. 객관적 상관물 혹은 여기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무엇을 부각해? 아까 화자의 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자의 정서를 또 부각하고 있죠. 왜? 얘가 지적이니까 뭐야? 야, 너 빨리 농사 지어야 돼. 지적인데 나는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수모까지 당하고 왔잖아. 종조추장하야 먼들을 바라보니 종조추장이라고 하면요.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했다. 이런 뜻입니다. 종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한 거예요. 계속 슬퍼하다가 먼들을 바라보니 이제 밝아졌잖아. 그래서 먼 들을 바라보니까 즐기는 농가도 흥없이 들리는다. 즐기는 농가는 뭐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농가, 민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게 흥도 없이 들린대요. 그러면 즐기는 농가라는 건 지금 화자와 서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화자는 농사를 못 지어서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다. 세정이라고 하면 세상물정. 세상물정을 모르는 나의 이 한숨은요.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떡해. 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아까운 저 소비는 벼보임도 좋을시고 자, 소비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건 이제 사투리로 쟁기예요. 쟁기. 그냥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운 저 농기구. 농사 안 지으니까 농기구 필요 없잖아. 아까운 거야. 저 농기구가 벼보임. 쉽게 얘기하면 위에 붙이는 그 쇠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쟁기의 날이 너무 좋은 거야. 날도 참 좋다 얘기하면서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익해 관련만은 너무 날카롭게 잘 생겨가지고 가시가 잔뜩 있는 묵은 밭, 오래된 밭도 용익해 아주 쉽게 편하게 갈 것 같은데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고야. 허당 반벽이라고 하면 허당 빈집의 반벽 벽 가운데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소비라는 것도요. 아까 전에 무슨 대승처럼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화자의 상황적인 면에서 화자의 슬픔을 좀 더 돋궈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등장을 한 겁니다. 춘경도 거의거다 후려쳐 더뎌두자. 춘경이라고 하면 봄의 농사란 뜻이에요. 봄의 농사 지을 시기도 거의거다. 거의 다 갔다 끝났다. 뭐하제? 후려쳐 더뎌두자. 내팽겨쳐고 우리 그냥 포기해버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는요. 포기하고 체념했습니다. 에라이 농사 안 지어. 됐어. 몰라. 하고 그냥 던졌어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앞에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화자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막 수모를 당하고 내가 슬프고 이런 어떤 현실적이고 약간은 사실적이면서도 되게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 근데 이 뒤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되게 특이하게 관념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화자의 뜻을 좀 볼게요. 화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원래 강호 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려니. 여러분 강호는 뭐예요? 강호? 자연에 묻혀 사는 내가 어떤 자연에 묻혀 사는 이런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요. 그 꿈을 꾼 지도 굉장히 오래됐대. 나 오래전부터 자연에 묻혀 살고 싶었어. 자연 친화하고 싶었는데 구복이 위로하야 어집어 잊었더다. 구복하면 입구자의 배복자거든요. 그래서 입과 배,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위로, 굉장히 이것이 누가 되어서, 이것이 거리낌, 걸림돌이 되어서 어집어. 어집어는 이제 뭐 감탄사로 사용되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나 내가 잊고 있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잊고 있었어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연 친화의 꿈을 드러냅니다. 천피 기육한 뒤 녹죽도 하도할샤. 천피 기육한 뒤 하면 여기도 고사인용이야. 그냥 쉽게 해석하면요. 저기 저 물가를 바라보니 물가를 보니까요. 물가도 자연이지.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 푸른 대나무가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지금 자연을 바라보고 있어. 얘 지금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유비군자들아, 유비군자들아 하면은 교양 있는 선비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양 있는 선비들아, 뭐 해줘? 낙대 하나 빌려쓰라. 낚싯대를 빌려달래요, 여러분. 얘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이제 어업을 시작하려는 건가? 아니죠. 낚싯대는 무엇을 상징하지? 양반들이 술 한잔하면서 시 지으면서 낙대를 던져두고 고기 잡아 먹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노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게 나 낚싯대 하나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돼요. 노화라고 하면 갈대꽃이에요. 갈대꽃이 깊은 곳에 명월청풍하면 밝은 달이고요. 청풍은 맑은 바람이죠. 그래서 지금 다 자연물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벗이 된대. 나의 친구가 되어서, 걔랑 같이 친구가 되어서 대놓고 얘기하죠. 자연 친화적인 거 얘기합니다. 님자 없은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님자 없은, 임자가 없는 풍월 강산, 그대로 자연이죠, 여러분. 뭐 바람, 달, 강산 얘기하고 있으니까 강산에 나 그냥 절로절로 늙을래. 나 그냥 자연 속에 묻혀 지낼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무심한 백구는, 무심한, 여기서 무심은 이제 욕심이 없는 백구겠죠? 갈매기는 무심한 갈매기가 나 이제 친구 됐을 거 아니야, 자연이랑. 걔가 나한테 오라고 하며 또 나에게 가라고, 오지 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자연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겠어? 뭐 이런 데도 다 서리법 쓰고 있고요. 선생님 뭐라고요, 마지막에? 다툴이 없을 쓴 다문인가 여기노라. 다툴이라고 하면 다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다툴이. 없을 쓴, 없는 거는,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은 뭐래? 다만 뭐뿐이래? 이뿐인가 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뿐인가 여긴다. 뭐? 자연 진화하는 삶. 이전에는 다른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들은 누군가와 다투면서 누군가와 힘들게 갈등하고 살아야 돼. 하지만 내가 자연 진화를 한다면 절대로 다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마 이것뿐인가 봐. 이게 맞나 봐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있으리마는, 무상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 몸에, 내 뜻에, 나한테 무슨 지취, 지취라고 하면 지자 뜻입니다. 뜻과 취향이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뜻과 취향도 없어.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두세 일왕 밭논을 다 더뎌두고 두세 일왕이나 되는 밭과 논을 다 그냥 묵혀서 던져두고요. 농사 안 짓잖아.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국물망정. 있으면 죽 먹고요, 끓여서 죽 먹고요. 없으면 그냥 굶을망정, 굶으면 된대.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자, 남의 집에 있는 남의 것은요 전혀 나는 부럽지 않아요. 내가 배고파서 굶주리면서 살아도 남의 것은 전혀 부럽지가 않대. 내 빈천을 스리 너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나의 빈천, 이 가난함과 천함을 스리 여겨, 싫다고 여겨서, 내가 싫어해서, 싫다 여겨서 손을 해다, 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싫어, 이렇게 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불리 여겨, 부럽다라고 여겨서, 내가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다 나오랴. 내가 남의 것을 갖다가 부귀를 갖다가 부러워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친다고 해서 걔가 나한테 오겠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두 개도 지금 둘 다 서리법 쓰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는 거죠. 대구법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것이 내 맘대로 되겠어? 안 된다는 거야. 인간 어느 일이 명밖의 삼겨시리. 인간이 겪는 어느 일이 명. 이때 명은 당연히 뭐겠어? 운명.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죠? 운명론적 관점. 운명 밖에 삼기다라고 하면 뭐예요? 생기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냐. 운명론적 관점. 운명론. 그러면서 뭐라고 해?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자,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요 비니무언은요 매우 중요해.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의 주제야. 주제가 여기 딱 담겨 있는 거야. 가난하지만, 이 원자는 원망하는 거거든요. 무언, 원망을 하지 않는데. 가난하지만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에 이러한데 서론 뜻은 업노해라. 내 생애가 이러한다고 해서, 내 생애 지금 여태 보여준 생애는 마이너스 생애였죠? 내 생애가 이렇다고 해서 나는 어떻대? 서러운 뜻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자연물들이 다 긍정이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 나왔던 부귀, 요 부귀 같은 건 이 사람은 부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부럽지도 않고 난 그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여기노라. 단사표음 하면
표주박의 물, 그 다음에 대나무 이 바가지에 있는 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박한 음식들, 어떤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박함.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나는 만족한다는 거야. 이것도 나는 만족스럽게 여긴다.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업노해라. 내가 평생에 나의 뜻이 뭐는 없어요? 온포라고 하면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자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것에는 내 뜻이 없어. 나 이거 별로야? 얘기하는 거야.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를 삼아. 자, 이거 말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야기입니다. 태평천하, 태평한 세상이죠. 살기 좋은 세상에 충성심과 효성심을 일을 삼아. 이것을 나의 일로 삼아요. 충성심과 효를 일로 삼아서 화형제. 자, 화형제라고 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고요. 신붕우 하면 신의 있게 지내는 거예요. 친구끼리. 붕우 외다하리가 누가 있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나는 뭘 지킬 거냐면 충성심, 효성심, 그 다음에 형제끼리 화목해, 친구끼리 의좋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유교적인 도리라고 하죠. 유교적인 도리를 내가 지키면서 이걸 지키면서 살 거야. 이거를 외다라고 하면 그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그르다고 할 이가 누가 있겠냐. 모두가 다 옳다고 하잖아. 나 이걸 따를 거야. 기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려놓다. 내가 이 밖에 남은 일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뭐 일종의 세속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 밖에 남은 일은요.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생긴 대로 살겠노라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되게 신기하게 우리가 가사 작품을 봤을 때 간단하게 나누자면 전기와 후기로 나눴을 때 전기에는 관념적인 게 많이 나와. 뭐 충성심, 효성심, 뭐 친구 간의 신의 이런 거는 전기에 나왔어. 특히나 자연친화 같은 거. 자연친화 같은 게 전기에 나오고요. 후기에 등장하는 게 오히려 어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후기에 나왔어. 근데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작품을 읽으시고 어때요? 우리 앞부분에서는 오히려 소 빌리러 갔다 수치스럽게 막 당하고 막 잠 안 와서 밤 새우고 이런 거 어디에 나왔어? 앞부분에 나왔지. 앞부분에 오히려 이 작품의 앞부분이 이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또 어땠어요? 근데 내가 사실 내 뜻이 하나 있거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요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약간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앙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에 약간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제는 뭘로 봐야 될까? 앞이에요? 뒤에요? 당연히 뒤겠죠. 이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하지 않아 절대. 그래서 아까 봤던 뭐 빈이무언이라든가 안빈낙도, 안분지족, 뭐 자연 친화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